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상당수의 정육점들이 이력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수입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NBS 뉴스 24가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 시내 정육점 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제도 시행 자체를 잘 모르는 데다 정부의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상인들이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하는 겁니다. 홍보 부족과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강창호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서울의 한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매장에선 핀란드산 수입 돼지고기를 판매 중입니다. 하지만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 번호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 번호를 요청하니 알려줄 수 없다며 당장 나가라고 문전박대합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소비자들 이거 알겠습니다. 네. 근처의 다른 정육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력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주인에게 번호를 보여달라고 말했지만 정육점 주인은 대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번호요? 네. 알겠죠. 혹시 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지만 상당수 정육점들이 이력 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제 적용 대상이 소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자는 수입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포장지나 판매 표지판에 이력 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 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수입 돼지고기에 부여하는 12자리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소비자들은 수입 돼지고기 이력 번호를 알 경우 축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해당 돼지고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육점 등 수입 돼지고기 판매업체에서 이력 번호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에서 최대 3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력 번호 표기에 대해 특별 단속과 상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적발된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식 보여주기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도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소비자들 대부분이 수입 돼지고기 이력 관리 제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이력제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3월 6일 성명서를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처들이 이력 관리 제도를 위반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겁니다. 수입 축산물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입 돼지고기 이력 관리 제도. 홍보 부족과 소홀한 관리 탓에 있으나 마나인 게 현실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자신을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생각하는 여성 농민이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경영주를 맡고 여성은 보조자적 위치에 머무는 가부장적인 농촌 현실이 반영된 건데요.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 결과를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는 경영주다라고 생각하는 여성 농민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농민이 자신을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중은 38.4%에 그쳤습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농식품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2,049명의 여성 농민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진행해 발표했습니다. 여성 농민이 자신을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중이 38.4%에 그친 건 2013년 조사 당시 42%보다 오히려 낮아진 수치입니다. 정부가 여성 농민도 영농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공동 경영주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경영주의 동의가 없어도 여성이 공동 경영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겁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 농민일수록 자신을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30대 이하 여성 농민은 11.4%만이 경영주로 인식한 반면 70대 이상 여성 농민은 55.4%가 본인이 경영주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농촌에서 경영주는 남편 또는 아들이 맡고 여성은 보조자적인 위치에 머무는 가부장적 현실을 잘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여성 농민이 자신의 지위를 남성 농민보다 낮게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은 81.1%에 달했습니다. 여성 농민 명의의 농지 또한 37.3%에 그쳤고 집과 건물은 36.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보조자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정작 영농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농민의 52.5%가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도맡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여성 농민의 66%가 농사일의 과반을 담당하는 등 나이가 들수록 농사일 부담도 늘었습니다. 집안일 부담은 더욱 컸습니다. 여성 농민이 청소나 빨래, 요리, 돌봄 등 가사에 쓰는 시간은 4.72시간인데 비해 남성은 0.61시간으로 8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농촌을 떠나고 싶다는 여성 농민은 5년 전 조사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농사일이 힘든 데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고 교육 여건까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여성농민 특화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여성농업인 전담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여성 농업인 스스로 이제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농식품부는 이제 농업 농촌 분야의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함께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성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전담팀 설치는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서 농장 경영주 나이와 영농 규모에 따라 농가 소득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 소득 감소와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 규모와 농장 경영주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영농 규모와 경영주 연령에 따라 농가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5년간의 평균 소득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65세 이상의 경작 규모 2헥타르 미만 소농의 경우 2,385만 원, 65세 이상의 경작 규모 2헥타르 이상 중대농은 3,8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65세 미만의 소농은 4,406만 원, 65세 미만 중대농은 6,703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 소농의 평균 소득이 2천만 원대에 그친 데다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 규모에 따라 소득 격차가 최대 3배까지 벌어진 겁니다. 농업 부문을 둘러싼 여러 위기는 결국 소득 문제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가가 점차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하고 분석해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과제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농 규모와 경영주 연령에 따라 주요 소득원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경작 규모가 2헥타르 이상인 중대농은 농가 소득이 높고
농업소득 비중도 높은 반면 소농의 경우 영농활동보다 농해활동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 소농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확보, 영농기술 습득 등을 도와 영농활동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5세 미만 중대농의 경우 현재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농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의 소농들입니다. 이들은 영농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농해 활동 기회도 많지 않아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복지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고령 중대농의 34%는 논벼 농가입니다. 이들은 농해 소득을 얻기도 어렵고 다른 작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낮은 분들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청장년 집단이 이분들의 농지를 양도 또는 임차 형태로 이용하도록 유도해서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업 농촌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 획일화된 대책보다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앞으로 최장 3년간 매달 100만 원씩을 받는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이 사업의 대상자 1,600명이 선정됐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적은 청년농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업농을 활성화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인데요. 지난해 1,600명을 선발한 데 이어 올해도 1,600명을 추가로 선발하면서 총 3,200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오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했습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 안전 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3억 원 한도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선발에서는 총 2,981명이 지원했으며 1.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60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뽑은 1,600명을 포함하면 총 3,200명의 청년 창업농이 영농 정착 지원을 받게 됩니다. 평가는 신청자들의 영농 의지와 목표, 영농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소득이 부족해 생활 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2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전남, 경남 등의 순이었습니다. 영농 기반 유형별로는 부모가 농사를 짓지 않아 스스로 영농 기반을 마련한 청년이 819명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올해 대상자 중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이 1,123명으로 전체의 70.2%나 된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농식품부는 소득이 적은 청년농에게 지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상, 즉 올해 기준으로 4인 가족의 소득이 553만 6천 원을 넘을 경우 제외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이 농업 인력 구조 개선과 함께 농업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NBS 뉴스 오수석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빠르고 간편하게 대장균군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대장균 간편 검출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출기는 기존에 개발한 장치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장치에 있는 카메라로 검사 결과를 촬영하고 판독해 그 결과를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시간에서 18시간 이내에 대장균군을 검출할 수 있으며 분석 비용이 기존 검출법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가 오는 2023년 1,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지역화폐 도입에 나섭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으며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올해 124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 1,000억 원까지 늘려갈 계획이며 지역화폐 운용 상황을 분기별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경북 청도군 소재의 태양광 발전 사업장과 경주 외동 모화리 등 지난해 산사태 재해 복구지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재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산사태 피해 현황과 재해 예방 이행 여부, 복구 체계의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후 산림청은 현장 점검 결과 미흡한 점은 시정 조치하고 다른 점검 대상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중투자, 즉 크라우드 펀딩이 농식품 벤처와 창업기업의 자금 유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 크라우딩 펀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온라인 중개업체의 크라우드 펀딩 농식품 전용관을 운영해온 농식품부는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재반 비용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하는 모든 농식품 업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등 더욱 많은 기업들에게 대중 투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건강 먹거리는 노란 껍질의 아삭한 식감, 바로 참외인데요. 참외는 대표적인 여름 과채류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이른 봄에도 꿀참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다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마트에는 다양한 과일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소개할 건강 먹거리는 바로 이 참외입니다. 보통 참외가 이렇게 노랗게 익으려면 4월까지 기다려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비닐하우스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참외를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습니다. 노란 껍질 속 단단히 익은 하얀 과육, 그리고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에 달콤한 과즙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며 국민 과일이라 불리는 참외. 참외는 수박, 오이와 같이 박과 채소라 불리는데요. 그런데 가끔 참외를 먹으면서 오이 맛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참외는 이름에 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좋다는 의미의 참과 오이라는 의미의 외. 한마디로 맛과 향이 오이보다 좋다는 의미로 참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제가 참외를 워낙 좋아해서요. 여름철에 많이 먹고 있는데 요즘에는 봄에도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자주 구매하고 있어요. 그럼 다 좋아하지. 참외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참외 또 비쌀 때 맛있잖아. 참외 껍질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또한 참외의 씨는 변비 개선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참외 꼭지에는 쓴맛이 강한 쿠크로피타신이라는 생리 활성물질이 있는데 일정 용량에서 항암 작용이 있으면서 한방에서는 참외 꼭지를 말린 것을 과채라고 하여 비염이나 축농증 등의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외를 물에 담갔을 때 참외의 골이 3개 정도 물 위에 뜨면 싱싱한 참외지만 만약 물속에 가라앉는다면 물찬 참외로 이런 참외 씨를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참외는 껍질부터 씨까지 버릴 게 없는 먹거리인데요. 이 참외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 참외 장아찌는 밥도둑이 따로 없고요. 또 참외와 다양한 과일을 넣은 참외 물김치는 눈과 입 모두 즐거워지는 맛입니다. 또 참외를 건강 주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먼저 참외와 오이, 향이 강하지 않은 이온 음료를 준비합니다. 이때 참외는 껍질째, 그리고 꼭지는 빼두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믹서에 모두 넣고 갈면 참외 주스 완성. 온 가족 식사 대용으로도 그만이겠죠? 그렇다면 싱싱한 참외 고르는 법도 알아볼까요? 참외는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이 좀 일정하고 균일하게 타원형으로 돼 있고 노란색 부분이랑 흰색 부분 선 모양이 정확하게 좀 나눠져 있으면서 흰색 부분에 거뭇한 게 안 껴져 있고 흰색이 좀 선명한 거 그런 거를 고르시면은 신선하고 맛있는 참외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싱싱한 참외를 골랐다면 깨끗한 물로 씻은 뒤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실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그 신선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참외는 온도가 낮을수록 단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영상 3도에서 5도 정도로 냉장 보관해 두시는 게 좋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